대수의 거듭제곱근, 지수의 확장 이 두 개만 하면은 개념 자체는 끝납니다. 거듭제곱부터 시작해 봅시다. 근데 여기 거듭제곱근 요 거듭이라는 표현과 제곱 끊어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만 하면 제곱근이잖아요. 이 제곱근의 정의를 명확히 알면 거듭제곱근은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곱근부터 한번 해보면 제곱근조차도 제곱이라는 표현과 근이라는 표현의 합성어란 말이죠. 이 근은 어디서 등장했죠? 방정식이라는 것에서 등장했습니다. 방정식은 그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니까 이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근이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 제곱하여 근이 되었다. 2차식의 근이다. x제곱은 제곱을 해서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미지수의 값을 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언제 거죠? 중학교 거죠? 음수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게 분명히 제곱근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수식에다 갖다 대입하면 이 2, 4에서 수식을 만족하게 되니까 근이 분명합니다. 근이 분명합니다.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이 분명합니다. 그럼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4의 제곱근이라는 표현과 제곱근 4라는 표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4의 제곱근은 이 방정식의 근을 다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양수음수 포함해야 되니까 플러스 2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도 있을 것이고, 제곱근 4는 양이 생략된 거니까 2만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정수일 때는 이렇게 가볍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x제곱이 9인 것, 그럼 x는 뿔마 3 이렇게 해서 9의 제곱근 하면 뿔마 3 두 개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호를 배우지 않았다면. 하지만 값은 추론할 수 있죠. 왜냐하면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3을 제곱하면 9가 되니까 무언가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분명히 2하고 3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추론이 됩니다. 2. 얼마 얼마 얼마. 이 값은 알지 못하므로,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므로 중학교 때 기호로 나타내자 루트 5 부호까지 포함하면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양의 제곱근 5 음의 제곱근 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 그러면 제곱해서 방정식의 근이 되었다 해서 제곱근이니까 고등학교 이제 올라와서 배우는 거듭 제곱근은 거듭하여 제곱하는 거니까 제곱 이상 x제곱 x4제곱 등과 같이 제곱 2 이상의 더 많이 거듭하여 곱하여서 무언가의 숫자가 되는 거.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x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거 3 있죠? x 세제곱해서 64 되는 거 4 있죠? 그렇다면 x 세제곱해서 30 되는 건 이건 무엇일까? 3을 세제곱하면 27이 나오고 4를 세제곱하면 64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무언가를 세제곱했을 때 30이 나올 만한 것은 대충 3. 얼마 얼마 얼마일 것이다 라는 건 추론이 되지만 정확하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해당되는 이 녀석이 누군지는 알아낼 방법이 지금 자체는 없다. 그래서 기호로 약속한 겁니다. 어떻게 약속했냐면 여전히 방정식의 근이긴 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근이긴 근입니다. 근데 3번 거듭해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기 때문에 세제곱 플러스 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너무나 자연스럽겠다라는 거죠. 세제곱근 잠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붙는 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을 3번 거듭 제곱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음수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3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양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수는 빠집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이제 부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세제곱근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면 n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똑 정수로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n 제곱근 a, n 제곱근. 근데 왜 n 제곱근이 될 수밖에 없냐? 방정식에 참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참으로 만들어주는 값.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n 제곱근 a를 n번 거듭 제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운 다음에 a입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게 뭐냐면 이 n 제곱근 a의 뜻을 설명한 거였거든요.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 방정식의 의미가 뭐냐? n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n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값을 한번 n번 거듭 제곱해봐라. 정의에 의해서 a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곱이나 세제곱 이런 거 예시를 들어 생각해 봤을 때 홀수번 거듭 제곱했을 때는 부호가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고, 짝수번일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x제곱, x4제곱, x6제곱과 같은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생각은 a가 음수가 되면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실근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음수를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의 거듭 제곱근은 없습니다. a가 0이 되면
제곱해서 0 나오는 거 오직 하나밖에 없죠. 0, 한 개. 없다. 그 다음에 a가 양수가 되면 뿔마 루트 3, 2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된다는 거죠. n이 짝수일 때는 구체적인 2로 예시를 들어서 생각한 겁니다. x의 n승 a의 일반에서 생각해보면 x 값은 뿔마 n 제곱근 a 2개 나올 것이다. 언제? a가 양수일 때. a가 0이면 오직 0밖에 안 나올 것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없다. 존재할 수 없다. doesn't exist. 예시를 들어서 생각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홀수일 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x 3승, x 5승 등등등 x에 뭐 2n 플러스 1이라고도 좋고 n하고 홀수라고 적어줘도 좋고 이렇게 돼서 a가 되는 이 거듭 제곱근을 찾아보면 세제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때는 있습니다. 3 이런 식으로 0은 또 역시나 0도 있겠죠. 마이너스 27 음수도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에서 생각해보면 부호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근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홀수일 때는 부호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a가 음수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세 제곱근 마이너스 27 이건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왜? 마이너스 3을 3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이제 바로 나오려면 이 말 뜻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읽으라고 하니까 세 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읽지 말고 3번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의미가 많이 부여돼서 의미가 완전히 부여돼서 읽을 수 있게 되고 바로바로 눈치챌 수 있다. 여기까지 거듭 제곱근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나눠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요 n이 짝수일 때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그래프로 한번 관찰해 보자는 겁니다. 배경은 fx와 gx가 방정식 형태로 만났을 때 방정식의 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인식 가능. 요 내용이 배경이죠. 일단 배경. 그럼 주어진 이 내용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n이 짝수일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래프의 대략적 개형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x 4승일 때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y는 x 4승과 y는 a 사이에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싶은 거니까 x 4승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1 넣으면 1 나오고요. 2 넣으면 16 나오고 3 넣으면 8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을 때 1 나오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나오고 똑같이 이렇게 대칭 형태로 나온다는 거. 짝수승이기 때문에 부호가 양수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a라는 그래프,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양수이면 여기에 끄어질 것이고 0이면 이렇게 끄어질 것이고 음수에서는 이렇게 끄어질 건데 교점의 개수를 잘 관찰해 보면 2개 만들어지고 0일 땐 1개 만들어지고 0보다 작을 때 교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랑 뭐랑 정확하게 지금 매칭이 되고 있냐면 요렇게 요 경우가 그래프로서 완벽하게 1대1로 지금 매칭이 되고 있다는 것. 즉 fx는 gx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인식이 가능하다면 대수적으로 관찰해도 가능하지만 그래프적으로 관찰해도 다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홀수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홀수 그래프는 대충 그린 겁니다. 러프하게 x 3승 y는 x 3승 x 5승이든 x 3승이든 여기 홀수가 오게 되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8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나오니까 부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음수 쪽으로 가서 찍힌다라는 거죠. 그래프는 배우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정도만 대입해봐도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그 y는 a에 해당되는 걸 끄어보면 양수일 때나 0일 때나 음수일 때나 교점이 전부 다 하나가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홀수일 때는 오직 하나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프로 확인이 된다. 7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으니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까지 딱 요약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의 계산 규칙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거든요. 당연히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여가지고 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 마이너스 루트 ab 되고 뭐 이런 것들은 허수와 섞인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중학교 때 했던 모든 계산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퉁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 제곱근 2 더하기 세 제곱근 2의 3배 한 것 이렇게 계산해주면 분명히 중학교 때 같은 무리수라면 마치 이걸 문자 취급해서 동량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분명히 이 계산 규칙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거 곱하기로 바뀐다 할지라도 3 곱하기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세제곱근 2, 4 이렇게 이런 옛날 규칙들이 그대로 다 홀드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면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돼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원활하게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계산 능력이 있으면 되겠다. 하나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짝수의 거듭제곱근에서는 여기가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걸 풀어서 생각해보면 4번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무엇입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세제곱근이나 다섯제곱근, 홀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부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2 이런 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냐면 이건 의미상 5번 거듭제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나오는 수니까 얼마든지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나머지는 중학교 때 했던 모든 계산 규칙과 동일합니다. 적어서 요약해보면 fn이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4로 하고 an이 fn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 하자. 그렇다면 AA1은 좀 그렇죠. 1제곱근 좀 그러니까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10 이거의 값은 얼마이겠는가? 뭐만 갖고 해결이 가능하냐면 방금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듭제곱근만 갖고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풀어보시고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이미 공부가 다 끝난 상태에서 문제가 구성될 테니까 n이 2부터 10까지 an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돼 있을 텐데 처음 듣는 경우에는 시그마 기호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풀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차피 시그마를 해봐야 이렇게 다 더하기 하시오라는 의미밖에 안 지니고 있기 때문에 풀어서 적었습니다. 즉 이 문제 키워드는 뭐냐? 이 말 뜻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가? 제가 이런 문제 풀어보라고 했었을 때 잘 해결이 안 되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제가 항상 제시하는 방법이 요 n에다가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어라. 요 2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A2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F2 즉 주어진 수식에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의 제곱근 2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A2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2애들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2, 4, 마이너스 10 그러면 F2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요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중 2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x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개수는 없다. 따라서 A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F3은 3, 3, 9,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네요. 얘도. X3은 마이너스 2. 하지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음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A3은 1이다.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면 분명히 A10까지 합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대입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주어진 하함수가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충분히 부호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이 디테일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실근의 개수, 실수의 개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부호 판단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보면 인수분해하면 1과 4, 1일 때 0 나오고 4일 때 0 나오고 2와 3일 때 음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 4보다 큰 경우에는 5부터는 전부 다 양수 나오는 거 눈으로도 그래프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제곱근에 대해서 개수만 한번 생각해보면 2제곱근 즉 짝수 제곱근인데 음수 만들 수 없다. 음수인데 홀수 거듭제곱근 3일 때는 한 개 만들 수 있고 4는 짝수 거듭제곱근이지만 0이 나오니까 한 개밖에 못 만들고요. 요거는 조금 의아할 수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보면 F4는 실제로 대입하면 0이 나오죠. 4, 4, 16 마이너스 20 더하기 4니까. 근데 x 4제곱해서 0이 되는 건 오직 0밖에 없으므로 한 개밖에 없다. A4는 한 개다. 요게 지금 요 케이스거죠. 5, 6, 7, 8, 9, 10부터는 전부 다 양수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홀수 거듭제곱근이든 짝수 거듭제곱근이든 있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있긴 있다. 그럼 개수만 체크하면 되는데 홀수일 때는 한 개, 짝수일 때는 두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5, 6, 7, 8, 9, 10. 그 이거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3, 3은 9, 10, 11. 정답은 11 되겠네요. 거듭제곱근만 갖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의를 올바르게 해야 고난도 문제든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내야 될 문제도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확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기존에 중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지수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쓰고 싶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맥락입니다. 기존에 중학교에서 사용한 지수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중학교 때 그럼 떠올려보면 숫자로 예시 드리겠습니다. 밑이 같은 상태에서 곱셈을 하게 되면 2의 5제곱 즉 지수끼리 더한다가 중학교에서부터 사용했던 지수 계산 규칙입니다. 하나 더 가보죠. 3승 나누기 2의 2승. 나눗셈 할 때는 지수끼리 뺀다였거든요. 계산 규칙이 3 빼기 2. 물론 2의 2승 나누기 2의 3승 하게 되면 뒤에 게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2의 3 빼기 2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역수 취해준다. 이게 전부 다 중학교 겁니다. 2의 2승 나누기 2의 2승 1 나오고요. 이게 전부 다 중학교 겁니다. 요거를 일반화해서 생각해보면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더하기 N이 되고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경우가 나뉜다. 그냥 빼줘도 되고 어떨 땐 1 나오고 어떨 땐 반대로 빼주고 역수 취해준다. 언제? M이 N보다 클 때, M이 N이랑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이게 중학교 때부터 했던 계산 규칙이거든요. 마지막 계산 규칙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M의 거듭제곱, A의 M승의 거듭제곱, 지수끼리 곱한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했던 계산 규칙이에요. 근데 지금 뭐만 남기고 싶은 거냐면 이것만 갖다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요 세 개만 갖다 쓸 겁니다. 요 세 개만. 즉 고등학교에서는 이것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귀찮은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것을 약속만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 계산 규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지수의 확장 이야기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방금 한 것처럼 2의 2승 나누기 2의 2승. 같은 숫자를 나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1일 겁니다. 근데 지수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쓰고 싶다 했잖아요. 뺄셈 그대로 나눗셈. 경우를 나누지 말고 뺄셈을 하게 되면 2의 0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지수에는 A를 B번 거듭하여 곱한다인데 번이기 때문에 횟수밖에 못 왔었는데 드디어 여기 자연수 말고 0이라는 숫자가 와도 1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지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2의 0승을 1로 약속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지수의 계산 규칙 중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그냥 빼는 거 냅다 빼는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2의 0승을 1로 약속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의 0승은 0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계산을 지수끼리 빼는 계산을 못하게 돼요. 왜냐면 2의 2승 나누기 2의 2승 하면 지수끼리 빼서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0이므로 실제 값은 1이거든요. 그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의 0승을 0으로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한 지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2의 0승은 1로 약속하는 겁니다. 형식 불가역적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꼭 약속해줘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 말고 0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제 음수까지 확장해보면 되겠죠. 2의 2승 나누기 2의 3승. 일단 우리는 이건 역수 취해서 중학교 때부터 했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지수끼리에 나눗셈 할 때는 지수끼리에 뺄셈을 사용하고 싶다. 이걸 빼주면 2 빼기 3이 되니까 드디어 지수 자리에 음수가 오기 시작했고 음의 정수가 오기 시작했고 그 값은 역수라고만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뒤에 지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냅다 뺀 다음에 계산할 수 있겠더라라고 약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뒤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냅다 빼면 된다. 언제? 나눗셈일 땐 지수끼리 냅다 빼면 된다. 단 이것이 무엇인지 인식은 할 수 있어야겠죠. 역수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의 마이너스 2승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중학교 때부터 했던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이게 똑같죠? 이렇게 되면 역수다. 이렇게.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2 거듭제곱은 역수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1번화에서 해보면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과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잘 진행됐다면 요걸 한번 해보죠. A의 N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승. 밑이 같고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더하기로 했죠. 0이죠. 0승은 아까 1이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였냐면 역수. 약분 되겠네요. 진짜로 계산해도 1 나오죠.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서 여기 A에 여기 B 때 요 B 자리에 0도 들어올 수 있고 마이너스 음수도 들어올 수 있고 자연수는 원래 했던 거고. 그래서 벌써 정수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중학교에서 사용한 지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리수를 한번 해봅시다. 2의 2분의 1. 과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 이 숫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수를 한번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자연스러운 이유인데 지수끼리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면 여기 곱셈으로 연결될 거잖아요. 약분돼서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3이었으면 3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지금 역할이 된 거냐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제곱했더니 2가 나왔어요. 제곱하여 2가 나왔죠. 2의 2분의 1승은 정체가 누구냐면 제곱하여 2가 나오는 수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놈이랑 같은 수죠. 2의 2분의 1승은 정체가 뭐였냐면 이 녀석과 완벽하게 같은 수라는 겁니다. 의미가. 왜? 제곱하여 2가 나오는 수. 정확하게 의미가 같거든요. 그래서 2의 2분의 1승, 즉 유리수의 역할은 거듭 제곱근과 관련이 있겠구나. 바로 연결해서 해보면 3의 4분의 1승은 4분의 1 거듭 제곱은 전 4제곱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4, 4 약분해서 지수의 옛날 계산 규칙을 사용해서 정수로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3. 왜냐면 4분의 1, 4 약분될 테니까. 이건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따릅니까? 4제곱하여 3이 나오는 수. 얘는 누구겠다? 따라서 A의 n분의 1 거듭제곱은 n제곱근 A와 완벽하게 같은 의미를 지니겠다. 실제로 n번 거듭제곱 해주고 n번 거듭제곱 해주면 우변은 정의에 의하여 A고 좌변은 지수 계산 규칙에 의하여 A가 되겠네요. 그래서 같은 수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괜찮죠? 그럼 벌써 지수의 유리수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한번 적어보면 A의 마이너스 n분의
M 정확하게 누군지 정확하게 이 정체를 알 수만 있다면 유리수까지는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수끼리는 곱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역수 취하면 되겠고 안에 것만 집중해서 보면 A의 M승의 N 거듭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N 거듭 제곱근인데 A의 M승. 근데 마이너스 1승 있었으니까 역수. 이 녀석의 역할은 바로 이 녀석이었겠구나. 거듭 제곱근을 지수 형태로 고쳤을 때 이점은 중학교 때 사용했던 지수 계산 규칙을 막 갖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A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중학교 때 배운 수 중에서 루트 2 같은 거 무리수가 남았죠. 얘는 이런 계산 규칙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계산해서 만약에 계산 규칙이 성립한다면 이런 숫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리수가 잘 정의만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수 계산 규칙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 그럼 루트 2라는 녀석이 도대체 누구인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루트 2가 대충 1.414 땡땡땡이니까 이런 숫자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죠. 소수점 하나씩 붙여서 만들어낸 숫자. 그럼 얘는 계산 가능하고 얘도 계산 가능하고 얘도 계산 가능합니다. 왜냐면 A의 10분의 14. 방금 전까지 했던 게 유리수였죠. A의 100분의 141 등등등. 이건 분명히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좀 얘만 한번 적어보면 10 거듭 제곱근의 A의 14제곱짜리 숫자.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되는 숫자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 값을 영원히 반복하면 소수를 계속 추가하면서 영원히 반복하면 이 녀석은 분명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면 이 값을 향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수에 무리수가 오는 것은 유리수로 만들어진 수열의 수렴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표현은 다 까먹어도 좋다. 왜냐면 교과서에는 요 정도까지만 적혀 있더라고요. 교과서에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오히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얼마든지 마지막 최종 정리. 이제부터 우리는 이 B는 실수가 될 수 있고 자연수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A를 B번 거듭하여 곱한다라는 것과 뜻이 동일하겠지만 영일 때와 음수일 때와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도 기존에 중학교에서 사용한 지수 계산 규칙을 싸그리 다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지수의 확장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지수로 적혀있던지 간에 거듭 제곱근으로 적혀있던지 간에 능숙능란하게 왔다 갔다 서로의 값으로 바꿔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지수끼리의 계산이 능숙해야 되고 거듭 제곱근의 계산이 능숙해주기만 하면 일단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념은 아니고 이제 약간의 팁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중학교 때의 감성 중학교 때의 느낌으로 하면 여기 이제 완벽하게 끝난 거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좀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가지인데 세제곱근 x를 3승한 것이고 1이라는 숫자는 1을 세제곱한 것이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면 이게 마치 a의 3승 빼기 b의 3승 이꼴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식이 좀 얼마든지 뭔가 인수분해되는 형태인 세제곱근 x 빼기 1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좀 더 제곱근을 이용하면 더 깊숙하게 인수분해 가능하겠다. 물론 이게 더 깔끔하게 보이긴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거듭 제곱근이나 지수로 좀 쪼개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 풀 때 용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x의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인식해도 상관없겠죠.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x의 3분의 1승 빼기 1 x의 3분의 2승 x의 3분의 1승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인수분해식은 이제 고일 거. 요거는 개념 아닙니다. 이제 계산의 팁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 첫 단원의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